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스마트폰 배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갤러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서 카메라 많이 사용하셨죠? 그런데 별다른 설정 없이 그냥 촬영 버튼만 누르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첫 번째로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한 카메라의 기본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카메라 앱을 터치하고 난 후 카메라를 작동시키는데요. 더 편한 방법으로 카메라를 빠르게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촬영한 사진이 갤러리에 저장되죠. 자, 이렇게 저장된 사진을 간단하게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마트폰의 홈 화면을 보겠습니다. 홈 화면 다 준비하셨나요? 그럼 기본 카메라 앱을 찾아보겠습니다. 홈 화면에 저처럼 카메라 앱이 바로 꺼내져 있으신 분들은 바로 터치하시면 되고요. 또는 홈 화면에 카메라 앱이 없으신 분들은 손가락을 홈 화면에서 위로 드래그. 자, 그럼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든 앱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 안에서 기본 앱에 해당하는 카메라 앱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메라 앱 찾으셨나요? 그럼 터치해서 카메라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삼성 갤럭시 S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저와 다른 기종을 사용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카메라 화면에 표시된 문구가 저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촬영에 관련한 촬영 모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쓸어서 넘겨보시면은 각각의 촬영할 수 있는 다양한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 촬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약간 독특한 촬영인 이런 하이퍼랩스 또는 파노라마 같은 촬영들을 각각 선택을 하셔서 해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촬영에 필요한 설정 모드가 간단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 위에 있는 왼편에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카메라 설정이라고 하는 버튼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옆에는 우리 촬영할 때 플래시가 깜빡하면서 켜지게끔 또는 필요 없을 때는 끄게끔 하는 간단한 플래시 설정 모드가 위에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촬영을 하실 때 바로 찍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촬영이 되게끔 설정하실 수 있는 타이머 모드 또는 우리가 사진을 찍으실 때 비율이라고 하는 가로 세로 비율을 선택하실 수 있는 이런 사진의 비율 모드도 바로 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저와 거의 비슷하게 배치가 되어 있으실 거고요. 그렇지 않고 약간 순서가 좀 다르게 배치가 되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 대략적으로 보시면 위에는 카메라의 설정 모드에 관련해서 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는 촬영 모드에 관련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카메라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 제 화면을 보시면 현재 이렇게 가로로 지나가고 또는 세로로 지나가는 이런 선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저와 동일하게 이러한 선이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저와는 다르게 현재 화면에 이런 선이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처럼 가로 세로 선이 보이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이미 설정을 한번 손대보신 분들입니다. 기본 카메라에는 처음부터 저처럼 선이 표시되지 않고 카메라 설정을 통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줘야만 나타납니다. 그럼 이 가로 세로 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내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수직과 수평을 맞추기 편하도록 도와주는
가이드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사진을 찍을 때 있어서 구도를 잡을 때 도와주는 선이 바로 이 안내선입니다. 자, 그럼 이 안내선을 설정하러 가보도록 할까요? 자, 왼쪽 상단을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의 카메라 설정 버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의 버튼이 있다 그러면 설정을 하는 버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찾으셨다면 설정 버튼에 터치. 자, 카메라 설정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표시되는 각각의 설정 메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안내선이라고 하는 메뉴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메뉴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위로 이렇게 손가락을 쓸어 올리면서 위로 쓸어 올리면서 안내선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 곳을 찾아가 주시면 되세요. 자, 이때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가이드선 또는 격자선, 격자무늬 이러한 이름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동일한 메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직 수평 안내선 찾으셨나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 수평 안내선을 보면 저는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통해서 사용과 사용 안함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와는 다르게 오른쪽에 이렇게 버튼이 없고 이 아래쪽에 작은 글자로 사용 안함이라고 적어져 있으실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이 아래에 사용 안함이라는 글자가 나와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건지를 고르라는 작은 문구가 표시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 3 곱하기 3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수직 수평 안내선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가로선, 세로선을 꺼내는데 3 곱하기 3의 비율로 안내선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 안함이라고 나와 있으신 분들은 3 곱하기 3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오른쪽에 버튼으로 표시된 분들은 이 버튼을 이렇게 터치를 하시게 되면 회색과 파란색으로 해당하는 버튼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터치하신 상태에서 회색으로 나왔을 때는 사용 안함, 다시 터치하셨을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와 있으면 이게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수직 수평 안내선 선택을 해 주셨다면 이제 안내선 설정은 끝났습니다. 이제 안내선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뒤로 가도록 할게요. 우리 위에, 자, 이렇게 왼쪽 위에 보시면 뒤로라는 버튼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왼쪽 위에 우리 뒤로 버튼에 터치. 자, 그러면은 현재 이렇게 카메라 화면에 가로, 세로 교차하는 이 선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기존에 이 선이 안 보이셨던 분들은 설정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선이 다 표시되셨을 겁니다. 안내선은 우리 사진을 찍을 때 도와주는 선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진에 흔적이 남지는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는 꽃을 촬영해 볼 텐데요. 보시면은 지금 꽃을 하나 꽃병에 꽂아가지고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피사체라고 하는 꽃이 있죠. 자, 여기 이렇게 놓여진 꽃을 중심을 지금 꽃의 한가운데에 중심을 잡았어요. 저는 지금 실내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 피사체인 꽃과 꽃이 담긴 병을 기준으로 수직 수평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책상에 해당하는 수평과 그 꽃이 꽂아져 있는 병에 수직을 이루어서 촬영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수직과 수평이 맞은 상태에서 우리 아래쪽에 있는 이 하얀색 동그라미 버튼을 터치를 하시면 촬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하얀 이 동그라미 버튼을 터치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실내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피사체인 이 꽃과 꽃이 담긴 병을 책상에 이 수평과 수직을 기준으로 구도를 맞췄어요. 네, 야외의 산 또는 들, 바다 등의 우리 멋진 풍경을 담을 때는 지금처럼 수평선, 지평선 이 부분을 수직, 수평 안내선에 맞춰서 촬영을 하시면 안정감 있는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수직, 수평 안내선을 활용하시면 안정감 있는 구도를 가지고 촬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 수직, 수평 이런 선이 만나는 교차점 있죠?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교차점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시고 촬영을 하시면 그냥 중앙에 놓고 찍으실 것과는 다르게 또 다른 느낌의 사진을 표현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카메라 앱을 실행하기 위해서 몇 번을 움직였나요? 보고 있던 앱을 닫고 카메라 앱을 찾아서 터치하는 최소 2번, 3번 터치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이 움직임을 줄이고 한 번에 카메라 앱을 실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사용하는 기종에 따라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우선 최신 기종의 안드로이드 11 버전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10 버전을 사용하는 선생님들은 조금 후에 보여드릴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안드로이드 11 버전의 기종에서 카메라 앱을 빠르게 사용하도록 해주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스마트폰의 설정을 찾아가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위쪽 우리 상태 표시줄 있죠? 자, 여기를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여기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인 스마트폰 설정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설정을 터치합니다. 자, 설정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에서 손가락을 위로 드래그 하시면서 아래쪽 메뉴를 위로 올려주시는데요. 천천히 위로 올리시다 보면 유용한 기능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유용한 기능 메뉴 찾으셨다면 터치. 그 다음 해당하는 화면에서 다시 측면 버튼이라고 하는 메뉴를 찾으시면 돼요. 네, 이 측면 버튼 메뉴 찾으셨다면 터치. 네, 이 측면 버튼이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해서 카메라를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측면 버튼을 터치하셨다면 여기 2번 누르기라고 하는 메뉴의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이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어야 2번 누르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터치해서 파란색으로 활성화합니다. 그러면 2번 누르기를 했을 때 어떤 동작이 이루어졌으면 하는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카메라를 빠르게 실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카메라를 빠르게 실행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 기기 옆면에 있는 전원 버튼을 빠르게 2번만 눌러도 기본 카메라 앱이 언제든 실행됩니다. 잠금 상태에서도 카메라가 실행돼요. 또는 다른 앱을 사용하고 있다가도 측면에 있는 전원 버튼을 빠르게 2번 누르면 언제든 카메라가 실행이 되죠. 그러면 빠르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드로이드 10 버전 이하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10 버전까지는
스마트폰 설정에 측면 버튼 설정이 안 보이실 거예요. 기존의 카메라 설정에 있었던 메뉴가 안드로이드 11 버전으로 오면서 스마트폰 설정의 위치로 옮겨와서 그런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지 눈치채셨나요? 네, 카메라 설정으로 가면 돼요. 자, 그럼 카메라 앱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우리 카메라 왼쪽 상단에 있는 카메라 설정 톱니바퀴를 찾아서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톱니바퀴 터치. 카메라 설정화면 나오시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자, 이 안에서 빠른 실행이라고 하는 메뉴를 찾아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빠른 실행이라고 하는 메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빠른 실행의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터치를 해주셔서 저처럼 파란색이 되게끔 해주시면 제 측면 버튼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 버튼을 빠르게 2번 눌러주시면 잠금 화면에서도 카메라가 바로 실행이 되면서 빠르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반대로 나는 전원 버튼이 이렇게 자주 눌려가지고 계속 카메라가 실행이 되는 게 불편하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빠른 실행의 기능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빠르게 실행하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럼 갤러리에 사진이 저장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저장된 사진을 사용하려고 봤더니 수평이 안 맞는 거예요. 또는 찍을 때 안 보이던 가장자리에 불필요한 게 같이 찍힌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시 찍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찍은 사진을 편집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본 갤러리 앱을 가볼까요? 자, 기본 갤러리 앱 찾아서 터치. 자, 갤러리 앱에서 편집이 필요한 사진을 찾아서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선택하면 이렇게 아래쪽에 메뉴가 표시가 되는데요. 그 중에 연필 모양인 사진 편집 메뉴를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집 버튼에 터치. 그럼 화면이 변하면서 아래쪽에 간단하게 자르기, 필터 등의 메뉴가 표시됩니다. 먼저 자르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의 모서리가 튀어나와 있는 모양이 자르기 아이콘입니다. 자르기 메뉴가 선택되었다면 바로 위쪽에 줄줄이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이 수평 조절바인데요. 사진을 찍고 봤더니 이렇게 수평이 안 맞은 사진이 찍혔다면 잘 찍은 사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절바를 움직여서 수평을 맞춰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사진이 약간씩 회전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이 움직이지는 마시고 조금씩 움직여 보시면서 수평의 기준을 찾아서 맞춰주시면 되세요. 처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 이 아래 부분의 모서리점에 조절점을 움직여서 사진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서리에 표시되어 있는 각각의 4개의 점이 자르기 점인데요. 이렇게 안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드래그한 만큼 사진에 잘려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아래쪽에 프리 버튼이 하나 보이시죠? 프리라고 적어져 있는 이 버튼을 터치하시면 현재 프리라고 적어져 있는 버튼만 색상이 다르게 표시가 되고 있을 겁니다. 즉, 자르기 하는 데 있어서 이 조절점을 내 맘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프리라고 하는 메뉴 대신에 16대 9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16대 9의 터치.
그럼 가운데 버튼의 글자가 16덱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자르기의 조절점을 움직여 볼게요. 이때는 해당하는 사진의 조절점을 움직였을 때 내 맘대로 조절이 안 되고, 즉 16대9라고 하는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자르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절점을 움직여서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신 다음 안쪽에서 드래그 하시면 사진의 위치도 옮겨 보실 수가 있으세요. 사진에 남기고 싶은 영역과 불필요한 부분을 조절해서 사진을 자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르기 버튼 옆에 있는 필터를 터치해 볼게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3개가 겹쳐 있는 메뉴가 필터입니다. 자, 필터에 터치. 필터를 터치하면 사진의 색을 변경할 수 있는 메뉴들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 원본이라고 해서 현재 기본 상태라면 그 옆에 나와 있는 자동을 터치해 보시면 사진의 색이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또는 따스한, 또 차분한, 또 가로로 이렇게 넘겨보시면서 각각의 필터에 따라 해당하는 내용들을 터치하시면 사진의 색이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선택한 필터에 따라 또 아래에 조절바를 움직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조절바를 움직이면 적용되는 농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을 때는 강하게 적용이 된 거라면, 자, 이 조절바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시면 적용되는 농도가 약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필터에 각각의 선택한 항목에 따라 농도를 또 조절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집한 사진은 상단에 저장이라는 버튼을 터치하시면 갤러리에 다시 저장이 되고, 원본 복원 버튼을 터치하시면 현재 이렇게 편집하기 전 상태로 원본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는 편집한 이 상태를 그대로 저장 터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범했던 사진을 편집 메뉴를 통해서 멋진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사용하는 기종에 따라 카메라의 설정과 제공하는 모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배워보신 내용에서 안내선만은 꼭 사용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